자, 임동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항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법정에서 다퉈지게 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계약의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을 한다면 상호 간의 다툼도 없겠죠. 근데 대부분의 법정에 올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예상했던 바와 달리 이행이 돼서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고, 그럴 경우에 법원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들이 관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대부분은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누가 협상에서의 우위를 선점하느냐라는 부분이 결국 그 계약서 해석에 유리한 위치를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로 귀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권리와 의무는 물론 작성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초안을 작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초안에서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견해를 조금 가감하는 정도의 수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전체적인 틀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어떤 명시적인 그리고 유효한 전에 없던 내용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일단 주도권을 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일례로 아파트 분양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물건을 세일즈하는 쪽에서 대부분 계약서를 만들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열어보게 되면 소비자한테 불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물론 이제 계약이 현격히 현저하게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약관 규제가 하는 법률이나 이런 걸로서 무력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고려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권리와 의무 사항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독소조항을 한 번쯤은 체크해 봐야 되는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죠. 그러면은 사업자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본인의 권리는 충실히 기재를 하는데 본인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부러 기재를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계약서를 볼 때는 맞는 부분 전부 다 볼 수는 없어요. 수페이지 또는 수십 페이지가 되는 계약서를 전부 다 볼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권리와 의무 부분, 그리고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문헌의 의미에 다툼이 없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항상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작성받은 것을 검토하거나 이럴 때는 이 네 가지 항목이 명확한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